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술여행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그리고 이제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은 처음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대를 다시 또 늦게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하고는 조금 이제 연배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졸업하고서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작가 생활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웠을 때 내 자아가 무엇인지 이렇게 탐색을 하고 물어보고 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지, 나는 결국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 가서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림을 내가 잘 그렸던 터라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제 제가 대학원 들어간 거죠. 늦은 나이에. 그렇게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내가 무엇을 그려야 되나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림을 뭘 그려야 되나 이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어느 날 진짜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서 많이 살잖아요. 저희 집도 아파트인데 아파트와 아파트가 너무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내가 앞집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실내를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약간 저게 뭐라 그럴까 부부인지 뭐 남녀 사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둘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 거를 안 볼 거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 발동을 해서 우리 집에서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블라인드를 쳐놓고 몰래 막 들여다보면 거기도 어느새 들통이 났다고 생각했는지 막 블라인드를 쳐놓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상상력이 이제 발동이 난 거예요. 아, 사람들은 다 관음적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남의 사생활 훔쳐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강남 한복판에 살다가 보니까 도시의 빌딩들을 처음에 막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막 빌딩들을 빽빽하게 막 그리기 시작했는데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고 집단이 모여서 도시가 모여서 나라가 되듯이 이제 그런 이제 점진적인 방향으로 제가 그림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다가 그런 광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거는 미시적으로 할 때는 남녀의 어떤 그런 은밀한 남의 사생활을 그리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처음 주제는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신윤복의 미인도나 아니 신윤복의 취나도나 그때 풍속화를 보면은 그때 당시의 세상을 이렇게 비꼬고 해학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풀어나갔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고, 저도 현대적인 그 사회생활을 약간 좀 비틀어 뽑아서 재밌게 유머가 있으면서 해학적으로 그림 그리는 게 제 그림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속성, 도시인의 속성을 이렇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림들을 단지 작가의 시선으로 재밌게 뽑아서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네, 제 작품을 이제 저도 작가로서 내 작품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제가 그 작품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 우리의 선배들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거를 오히려 더 거꾸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작품들을 더 들여다본다든지 옛날 명화들을 많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책 많이 보고 영상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러면서 제 어떤 상상력을 키우고 책 속에서 어떤 그 텍스트를 미술로 이렇게 그림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 힌트도 많이 찾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세상은 로봇가 일을 해주고 사람들은 어쩌면 일을 할 일이 없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로봇가 생산해주고 너무너무 물자는 풍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을 벌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데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면은 가장 결국 남아있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영적인 삶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거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때 영적인 생활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스테이스가 1번은 종교예요. 가장 그 신비스러운 게 종교고 그 두 번째가 예술이에요. 근데 예술도 거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영적 활동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후에는 진짜 뭐 로봇이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노동의 필요성이 없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노동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잘 살아내지 않을까. 왜냐면 인간이 또 그런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피폐해지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고 좀 또 영적인 그런 마음의 명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운동 잘해서 내 몸도 건강하게 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미래지향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